안녕하세요, 막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 학부형님들이 또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 본인이 제일 당사자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못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몇 개 아직 영상을 안 올렸지만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한 30년 이상을 현장 강의를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1년이 365일입니다. 그죠? 그걸 10년이면 3650일. 그 곱하기 3이니까 만일.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 보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차피 선생님은 같은 사람인데 배우는 당사자는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생님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요즘은 뭐 어차피 가족이 되다 보니까 자녀도 적을 뿐더러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뭐 결혼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도 알아서 뭐 자녀를 갖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약간 앞 세대만 해도 뭐 한 가정에 자녀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한 부모 밑에 그러니까 양부모 밑에 이 자녀가 3명이라고 본다면은 참 3명 이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조금 그렇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렇게 식구가 없다 보니까 그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저희 같은 뭐 저야 이미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은 참 난감하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선생은 이게 가르칠 학생이 많아야 보람도 있고 어떤 힘도 나고 이러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주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명 중에서도 다 어떤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같으면은 내 자식이 저 학원에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아주 좋은 최상위권 대학을 가서 좋은 미래를 보장받는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먹고 사는 게 있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를 해서 먹고 산다. 이게 제일 편하고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뭐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운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친구 이놈은 텔레비가 있으니까 텔레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봐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만한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가수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공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만큼 고생과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사교육의 원흉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혼자서가 아니고요. 제 책임은 절대 될 수가 없지만
이게 학원에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학원이란 것은 일단 사교육이죠. 근데 사교육이란 것은 이게 요즘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교육은 어느 시대든 간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사교육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는, 그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상한 편법의 방법으로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사회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큼 많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사람도 드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궁극적인 목표는 공부를 잘한다. 그거 잘하는 방법과 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 학습 이런 것은 저만큼 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제가 뭐 이거를 고쳐서 그런 것은 힘든 이야기고, 그죠? 저는 일단 선생으로서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앞에 영상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학생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쭉 하면 기억을 되살려 보면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어떠한 형태로 해서 공부를 잘할까? 흔히 많은 어떤 뭐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다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 잘할 거야. 본인이 해본 경험에 의해서 또는 남들이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30년 이상을 가르쳤던 이 경험자로서 지금 본인 혼자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상태를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바로 오늘 그것이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한테 배우러 온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1대1이 되어서 1명이든 뭐 소규모 학원이 되어서 10명이든 대형 학원이 되어서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학생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서도 학생이 300명, 뭐 500명 이렇게 되면 다 분석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힘들겠죠. 당연히 힘듭니다. 물론 저도 대형 학원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무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분석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영상들 중에 하나가 자녀를 이렇게 뭐 성공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학부 형님들이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학부 형님들로부터 상담을 받게 됩니다.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이 옵니다. 또는 학생들도 옵니다. 본인이. 선생님, 저는 어떤 학생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요청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경험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 중요할 것인지, 누가 경험이 많을 것인지, 그거는 뭐 말할 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 형태에서 거쳐간 학생이 수만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경험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각서라고요.
한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학생인데요. 일단 대학은 연대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 학생이 저를 만난 것은 고2 때인가 이쯤 되었습니다. 고1 말 고2 초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일단 수학이 조금 힘들어서 찾아왔겠죠. 자, 그러면 그 학생을 제가 1년 가까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세대를 갔고요. 물론 연세대에서 좋은 학과를 갔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직장인으로서 사회를 누비고 있습니다. 자, 그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시리즈를 보내면 제가 이게 영상이 10,000편도 넘겠죠. 그걸 줄여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 학생이 저를 만나서 일단 그 학생의 상태는 쟤를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때는 학생이 한 반에 그래도 한 4, 50명쯤 됩니다. 지금은 거의 30명대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세월이 되었죠. 또 요즘 또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한 4, 50명 될 때 반에서 한 10등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등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요즘으로, 그러니까 요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요즘 학생들이고 요즘 학부형들이니까 제가 딱 적용을 시켜 드릴게요. 그 정도 10등이면요. 요즘으로 치면 반에서 한 5등에서 7등 정도 될 겁니다. 자, 5등에서 7등. 5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방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서울에 있는 학생과 지방에 있는 학생의 성적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거니까요. 우선 두고 서울에서 지금 현재 인문고등학교에서 반에서 5등을 한다고 봅시다. 연세대 좋은 학과를 간다?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겠죠. 지금 현재 반에 1등 해야 갈 겁니다. 근데 한 5등 정도에서 7등 정도 하는 학생이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업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떤 방법을 했느냐. 이제 요즘 또 학원에서 뭐 월수금 뭐 또는 일주일에 2번 매일 가는 학원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 학생이 저하고 일주일에 3번 또 어떨 때는 2번 이렇게 수업을 저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을 시켰으며 그 학생은 어떻게 해왔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학생을 만나면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90분 정도 시간에 한 100문제 정도를 수학입니다. 풀도록 시킵니다. 일단은 그 전에는 어느 과정에서 공부를 할 것이라는 예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0문제 가까이를 시킵니다. 시키면 초창기는 어떻겠습니까? 한 2, 30문제를 풀었겠죠. 그죠? 이제 그런데 그 학생이 점점 그 푸는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물론 개념이 부족했던 부분은 개념을, 그 다음에 테크닉이 부족했던 부분은 테크닉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문제겠죠, 문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이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한 90문제에서 100문제를 이제 오늘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못 풀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2, 30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은 90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이제 시간은 그렇게 주더라도 그걸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지. 2, 30문제를 풀면 뭐 수학은 보통 이제 내가 아는 문제를 풀 때 같으면 1분이 안 걸립니다. 원래 수학이란 것은. 그죠? 근데 물론 요즘 말하자면 아주 진짜 어려운 4점짜리 이런 것들이야 뭐 5, 6분에서 10분 한 문제당 그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알게 되면 문제는 짧게는 1분 이내, 조금 길어도 한 2분 이내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20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빨리 풀었을 때 20분, 길게 끌면 40분. 이제 그게 넘어가면 일단 못 푸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니까요. 아는 문제만 풀어라는 거니까 일단 그 풀 때 이제 모습을 쌤은 지켜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문제 중에 30문제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그 물론 푸른 문제가 다 맞았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나 남아있는 문제를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될 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분에서 2시간 쌓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적당한 시간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건 이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어느 정도가 주어지느냐는 이제 제가 그날 그 나머지 문제가 적게 남았으면 또 새로운 과제, 남아있는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해가 오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바로 가장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떻느냐고요?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풀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못 푼다고 하면은 연습장 및 노트에 문제라도 그대로 뺏겨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성의가 일단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지 못한 학생인 경우에는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선생님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같으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녀석은 앞으로 가르치면 어떤 상태가 되겠다. 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오겠다. 이제 그런 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그 학생이 잘 되도록 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편집하는데도 힘이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시는 분도 또 이렇게 아주 흥겹게 보는 분들이야 저도 재밌는 영상 보면 1, 20분 흘러가는 거는 금방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좀 넘어가면 지겨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은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시키는 그 형태의 행동을 잘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안 했을 때의 방법은 뭘까? 그것 또한 다양합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막강쌤이 이야기하는 학습 방법과 태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 보는데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